비출레이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네 번째 시간이죠. 비출레이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죠. 누구인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의식에서 내가 누구라고 규정한 것, 그 규정한 의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해석하고 삶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이라고 지금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키워드 중에 하나로서 이미지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만든 것이죠. 그죠? 만든 것.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를 창조한다. 이미지 메이킹이라 그래요. 이미지 메이킹. 그래서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잘 창조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자신을 보는 이미지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본인이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겠어요? 법칙에 맞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에 맞게 만들면 이미지 메이킹을 하게 되면 내가 보는 이미지와 상대가 나를 보는 이미지가 좀 일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이미지가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르다고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착각 속에서 자기가 마치 남들이 나의 이미지를 뭔가 이렇게 볼 거야.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를 판단할 거야. 아니면 이렇게 나를 봐야 돼. 본인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보고 있을 거야.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못난 사람이니까 항상 눈치를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을 거야.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들키도록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본인이 엄청나게 조심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보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 이 사람 착한 사람이야, 아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할 줄 아는데 막상 물어보면 그 사람 너무 자기 중심적이야, 그 사람 너무 자기 식대로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고마 자기가 사실을 마치 침범당한 것처럼 엄청 기분이 나쁘고 엄청 화가 나면서 상대들하고 상종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미지라는 것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것은 항상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합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하는 것은 이미지가 결국은 여러분한테 고통을 주게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지 자체의 고통이라기보다는 이미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미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집착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에고의 특성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착이 가장 큰 업식과 에고의 특성이죠.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 나는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 이 집착을 내가 벗어나게 되면 업식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비춤은 뭐예요? 업식의 특성인 집착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착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생각, 신념에 집착하고 있는가, 키워드가 바뀔 때마다 이미지에 얼마나 많이 집착하고 있는가, 두려움에 얼마나 많이 집착하고 있는가, 지금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두 가지의 나가 있다 그랬죠. 그죠? 에고의 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참된 나, 참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욕망과 두려움의 나라 그러면 이것은 사랑의 나,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에고의 나에게는 행복과 자유가 없습니다. 에고는 그냥 잠깐의 만족, 잠깐의 충족이 있을 뿐이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왜 참나를 돌아가야 되냐면 참나 자체가 있을 때는 이 에고의 나는 끊임없이 행위하고 끊임없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나입니다. 그런데 참나에서는 나는 그냥 있는 것이 나예요. 존재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에 가야 행복하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항상 행복하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데 요 관점에서는 어떤 것을 이원성으로 나누어져서 요런 행동을 하면 내가 편하고 좋아. 근데 요런 행동을 안 하면 나는 불행해. 요것을 더 많이 가지면 나는 만족스러워. 근데 조금 덜 가지면 나는 불만이야. 이러한 초점이 여기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고의 차원에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의식을 진실한 나, 이 나라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딱 존재하고 있잖아. 참나는 없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있어요. 어릴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내일도 있겠지. 그런데 이 존재로서의 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존재로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서의 나를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해서 인정받는 나, 뭔가 특별한 나, 이러한 행위를 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것을 안전하기 위해서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이러한 나를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씩 그렇게 이야기하면 조선시대 인간이나 여러분들이나 다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조선시대 사람들보다도 내가 현대를 살았으니까 좀 더 낫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더 나은 모습은 의식의 상태에 있는 것이지 외형이 더 멋있느냐, 더 많이 가졌느냐, 스마트폰을 쓰는가, 소리 질러서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밥 먹으러 와! 한다고 해서 덜 행복하고 스마트폰으로 밥 먹으러 와! 한다고 해서 더 행복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과 똑같이 부자가 돈이 많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애를 안 먹이고 시간이 넉넉하고 일이 잘 되고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문제나 일의 문제나 사건과 상황은 의식의 상태의 문제예요. 이 의식의 상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상태가 결국은 자기의 삶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지, 불행과 행복과 자유와 구속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돈이나 직업이나 외적인 소유의 문제로 행복과 불행이 아닌데, 이러한 잘못되어 있는 만들어진 이런 것을 바깥에 창조해 놔놓고 우상처럼 그걸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 봤는데 나중에 거기 가보니까 꽝이야. 그러니까 이 대상의식은 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결국 끝에 가면 불행하다고. 실컷 많이 가져봤어. 열심히 했는데 인생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죽을 때까지도 소처럼 아침에 일어나가 계속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안 가면 뭔가 인생이 이제 끝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힘든데도 일 가는 거야. 왜?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나이가 들어서 직장이 없어. 그렇게 돼버리면 자기는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명상을 통해서 어떤 길을 가고 있냐면 에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에고가 뭐라는 것을 자꾸 이해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 에고고 업식이구나. 아, 그래. 이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참된 것을 드러나도록 해보자. 그래서 이 장애물을, 이것이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치우면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저절로 드러난다. 이것이 신성, 영성, 진짜 나, 참나, 진화, 오만 이야기들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알아차림. 이것이 있어. 없으면 이런 이야기가 책에 안 나오겠지.
이걸로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요즘에 이제 여러분한테 가는 것이 대상의 의식과 아상의 의식은 자기의 치유를 통해서 에고의 확장, 에고의 힘을 길러주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법상의 의식으로 가자는 거죠. 이 법상의 의식. 이 상을 다른 말로 하면 이미지. 그러니까 심상. 이미지를 다른 말로 하면 마음으로 만든 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이미지라 하면 나에 대해서 마음으로 만든 상이죠. 그죠? 그린 거야. 나에 대해서 그린 그림. 심상. 마음의 의식으로 그린 그림. 자, 이 상을 가지는데 남이 만들어 놓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그걸 뭐라 그래요? 모방하는 사람, 뺏기는 사람, 흉내내는 사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아무리 잘 흉내내도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만 별로 가치가 없어. 자기만의 것을 만든 사람들이 그래도 야 대단한데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것을 만들려고 그러면 대상에 이것을 먼저 많이 배워야 돼. 배워서 되면 자기 식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것을 만드는데 그냥 지식대로 만들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뭘로 만들어야 돼요? 법에 맞게. 이 법을 원리라 그러고, 이 법상의 수준에서는 법과 원리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순리가 사랑입니다. 저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순리의 법칙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을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리의 법칙에 맞는 1번의 법칙이 뭐예요? 1번의 법칙이 일체유심조라 그랬죠. 일체유심조. 자, 모든 것은 내 의식, 내 마음에서 만들었다. 내 마음에서 지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있냐? 이게 진짜 법인데 여러분들이 자기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법칙을 전제로 해서 해석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일체는 다 내 것인데 내가 만든 이미지다 말이에요. 내가 만든 이미지인데 남이 나에게 뭐라 그러는 것은 누구의 자유예요? 그 사람의 자유라고. 그래서 내 것과 상대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자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 것과 상대 것을 구분하면 3번 자기 책임의 이제 법칙이죠. 내 것은 내가 책임지고 네 것은 네가 책임져라. 나는 내 것 아닌 것은 놔놓고 내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창조한 것. 내가 창조한 것 어떤 거예요? 생각, 감정, 욕구, 이런 것들이 초점이단 말이에요. 이게 내 건데 어떤 일이 생겼으면 어떤 단어가 있으면 내 것이 뭐냐면 나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지? 나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느껴? 나는 이것에 대해서 뭘 원해서 이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만의 내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 자기 것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서 상대를 이렇게 자꾸 탓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과 상대 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것과 상대 것을 구분해서 자기 책임을 지는데 여기에서 오는 것과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성우님이. 오는 것과 가는 것이 뭐예요? 오는 것은 놔두고 가는 것은 잡지 말고, 이 말은 집착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삶이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성장해 갑니다. 밤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낮이 있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고 있는 거야. 나무도 똑같이 물 마시고 물 주고 밤 있고 낮 있고 밤 있고 낮 있고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고 감과 붙듦과 놓음 있죠. 뭔가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에고의 특성이 집착인데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길러내는 거죠. 이 이미지가 잘못된 게 아니고 신념이 잘못된 게 아니고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고 생각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법칙에 맞지 않게 에고의 욕망과 두려움으로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게 문제의 초점이죠. 그럼 명상은 뭐예요? 명상은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알아차림이라 그러는 거죠. 앉아가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알아차리고 집착하지 않고 안 잡는 거야. 오는 것 안 맞고 가는 것 안 잡는 건 뭐예요? 집착 안 하고 가만히 놔두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관계하고 있는 그대로 만나고 있는 그대로 서로 인연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오는데, 저 실내? 이렇게 하고, 갈라 그러면, 막 잡으려고 하니까 상대는 자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는 오고 싶을 때 와. 근데 상대가 오고 싶은데 나는 오지 마라 그래.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부딪힘이 일어나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가 또 나는 더 있고 싶어. 막 잡으려고 그러는데 상대가 가는 거야. 나는 좋은데 상대가 다른 여자 만나러 가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엄청나게 고통스럽겠지. 왜 고통스럽겠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상대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상대를 존재로서 안 보고 소유로 보고 있는 거야. 저거 내 건데 다른 데 가? 이렇게 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존재이듯이 상대도 존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존재와 존재로서 이 법칙성에 맞게 대응을 하게 되면 삶이 저절로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법칙에 어긋나 있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법칙에 어긋나 있는 말을 하는 거야. 법칙에 어긋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법칙에 어긋났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법칙으로 다시 돌리라. 법칙으로 돌려버리면 과거에 흐르지 못했던 것이 다시 흘러버린다. 흘러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유와 행복이 저절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명상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법상의식으로 해석을 계속해야 돼요. 그동안은 치유의 관점에서 내 것을 좀 더 선명히 하고 내 것을 세우는데 초점을 조금 더 뒀다 그러면 이제는 약간 다르게 내 것을 법칙에 맞게 깎아내 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법칙을 자꾸 안 새기면 여러분들은 계속 자기의 법칙을 자꾸 들이댈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이 이미지가 스스로 멋있은 이미지, 좋은 이미지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좋게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가 법칙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몸이 아프다든가 관계가 틀어진다든가 기분이 안 좋다든가 행복하지 않고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법칙에 어긋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 때 자기로 빨리 돌아오라고. 내가 뭔가 묵직해, 무거워져 있어. 우울해. 직장과 인상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싹싹 눈치 보다가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막 한단 말이야. 별거 없어요.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행동 말과 냈어. 근데 그 다음날이 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해가 샥 웃으면서 안녕! 이렇게 막 인사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묵직하게 해가지고 안녕! 하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뭐 저 사람 뭐 저런 놈 사람이 다 있어. 아니 사람이 인사하면 좀 이렇게 반응을 하든지 자기가 했던 게 돌아오는 건데 자기가 한 것이 돌아온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적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했거든. 그게 오늘 돌아올지 내일 돌아올지 1년 후에 돌아올지 언제 돌아올지는 몰라.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했는데 이 사람은 오늘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안녕하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부통만 있는 거예요. 평소에 사근사근하게 웃던 사람이.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랬지? 내한테 뭐 불만 있나? 이렇게 하면서 상대 것과 내 것을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줘. 내가 저 사람한테 안 그랬는데 저 사람은 왜 내한테 그래? 근데 본인이 했는 거는 기억을 못 하는 거야.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자기 안에서 안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다 본인이 했어.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은 본인이 했던 것들이요. 받아들이죠? 어렴풋이. 이 법칙이죠, 그죠? 내가 했던 것이 내한테 돌아온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카르마의 법칙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창조거든. 그런데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다른 동물들은 생각과 감정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창조해내는 힘이 적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산을 하나 완전 밀어버린 거예요. 강을 줄기를 바꿔버려요. 지구 자체를 완전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만큼 창조력이 엄청 강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칙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창조하는 힘이 엄청 강해집니다. 근데 이 의식에서 나는 잘 살고 싶어. 나는 저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어 하는데 이 의식은 법칙에 안 맞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기 어려워요. 힘이 약하다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의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세상에 큰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의식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지, 여기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 실패가 하면 눈에 꽉 보이는 사람. 남이 주식 투자하니까 자기도 주식 투자 빡 하고, 남이 장행한다 하면 자기도 장행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그죠? 이게 이제 80%의 사람, 주식 투자하면 80%의 사람은 대부분 밥입니다. 한 15%의 아상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의 수익을 남기는 사람, 그나마 약간의 이득을 보는 사람. 법상의식에 들어가 있는 5%에 있는 사람들이 다 끌고 갑니다. 다 먹는 거야. 이게 모든 세상의 순리입니다.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을 성장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식이 어떤 의식의 수준에 와 있는지를 잘 보고 각각의 키워드를 통해서 내 의식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